데일리메일이 온라인판의 경우는 미국의 지사가 있대요. 미국 기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나 봐요. 1인당 하루에 기사를 여러 개씩 쓴다. 네.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나라 주요 매체들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란 게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네. 글로벌 비즈니스를 못할 뿐이지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국경제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온라인 팀을 별도로 두면서 클릭 유발하는 기사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거 하겠다고 또 새로 매체도 만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조선 NS라는 자회사도 만들고. 네. 그래서 그거와 딱 비교해 봤을 때 데일리메일은 결국 영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을 상대로 낚시 기사를 쓰고 어뷰징 기사 쓰는 언론사다라고 온라인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목에 영국이란 말이나 외국이란 말이 아예 안 들어가요. 심지어 이거 하나는 덴마크 사례이기도 한데 제목만 보면 한국 사례처럼 보이니까 눌러보게 돼요. 눌러보고 나니까 에이씨 우리나라 아니네 이렇게 만들고, 또 엄청 자극적인 기사들이 있죠. 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는 사실 일상적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기사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데일리메일 관련된 인용 기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이 방역이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데 데일리메일의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까 좋은 기사들이 데일리메일 기사에 묻히고 또 일부 데일리메일 기사가 방역에 저해가 되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외신 보도에 대한 외신 보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외신 보도요? 저희 혹시 포털에서 기사를 보다 보면 저희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목만 보면 무슨 뭐 잔인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네네. 뭔가 선정적이거나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외신에서. 예, 이게 뭐냐 하고 눌러보니까 기사 제목만 봤을 땐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건처럼 보이는데 네네. 눌러보니까 뭐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덴마크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포털에서 자꾸 우리가 외국에 있었던 것 중에 엽기적인 것만 너무 보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보도를 얼마나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기사를 볼 때마다 영국에 있는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아, 데일리 메일. 그렇죠.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이 포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는 연합뉴스가 아니에요. 데일리 메일이지. 네, 진짜 많아. 네, 보시면 클릭만 하면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런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메일의 뉴스가 얼마나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뭐 뉴욕타임즈나 가디언 이런 정론지들은 얼추 알잖아요, 어떤 매체인지. 네. 근데 데일리 메일은 엄청 유명한데 어떤 매체인지 제가 잘 몰라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데일리 메일이 어떤 매체인지 제가 영국인들과 이제 토킹 어바웃 하면서 really? 마이 네. 프렌즈 Your friends? 마이 프렌즈 리포터 조준혁 앤 박서연 토킹 어바웃 조준혁과 박서연이 잉글리시 저널리스트. 영어사 하는 저널리스트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Yes. 네, 동시통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다고요? 한국말 잘하는 영국인들 있습니다. 네. TV도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봤는데, 뭐 아는 캐나다인 뭐 기욤 패트리 막 이런 분들. 그런 느낌. 그런 언론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 다니엘 튜더라는 이코노미스트 전 특파원. 네. 한국에 컬럼도 많이 쓰시죠. 맥주 사업하면서 그리고 이제 라파엘 라시드라는 국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기자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어로 글을 기고해서 언론에 낼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유창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토킹 어바웃을 하면서 데일리메리스 어떤 언론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담소를 나누었군요. 네, 저희 동료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일리 메일 그러면 어떤 매체입니까 이거? 데일리 메일 일단은 저희가 데일리 메일이 우리가 얼마나 인용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얼마나 인용하는지. 네. 어떤 매체냐와 동시에 어떤 매체길래 이렇게 많이 인용할까? 얼마나 인용합니까 그러면? 포털에서 저희가 데일리 메일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포털에서 저희가 모든 언론 외신들이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디언을 치니까 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런 게 뜨고 이렇게 용어가 딱 정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데일리 메일이 들어간 검색어 중에서 영국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포함된 검색어. 그래야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포털 다음 기준으로 11만 4천여 건의 기사가 뜨더라고요. 데일리 메일에 대한 인용 기사가. 정말 많이 인용했군요. 참고로 영국을 대표하는 정론지 가디언 다들 아시죠? 네. 가디언이 졌습니다. 가디언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10만 2천 건. 데일리 메일이 더 많아요. 네, 우리나라 기자들은 가디언보다 데일리 메일을 더 이렇게 인용하고.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린데? 죄송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월급에서 깝니다. 없어서.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의 언론 중에 주요 언론사 중에 텔레그래프라는 언론사가 텔레그래프. 있어요. 네. 51,700여 건. 또 주요 언론사 중에 말도 안 되네. 인디펜던트 26,700건. 그러니까 야, 거의 뭐 4분의 1 정도. 말을 바꿔보면 저희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위키트리 인사이트가 11만 건 집계됐는데 한국에 있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2만 건, 5만 건이다. 뭐 이런 정도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 하니까 이해 가는데? 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제 외신 보도라는 게 사실 주요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네. 가디언이나 이런 주요한 매체들보다는 오히려 데일리 메일에 대한 인용이 더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정말 많이 인용을 했네요.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라는 네.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속된 언론사가 많지는 않아요. 50개 정도인데 54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대신에 뉴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줘요. 네. 그래서 54개 언론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데일리메일에 인용한 기사가 얼마인지 봤거든요. 이것만 6,881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주요 언론사 50여 개인데 이 언론사들이 하루에 5건 이상 데일리메일에 대한 기사를 써낸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이 중에서 사건 사고 기사를 추려보니까 1,882건이 나왔어요. 네. 사건 사고 기사는 범죄, 사고, 재해, 사회 기사를 포함하거든요. 근데 사건 사고 기사 1,382건 중에 범죄 기사만 756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언론은 범죄 기사를 인용하고 데일리메일에 있다. 나온 범죄 기사를 맞습니다. 주로 인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연관 검색어 분석을 통해서 사건 사고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뭐냐? 네. 봤더니 성폭행이라는 단어로 네. 473회 나왔습니다. 1300 범죄 중에서도 성폭행 기사에 유독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그렇죠. 언론이. 1,300개 기사 중에서 400번 이상 언급이 됐다는 거는 야,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성폭행 관련 기사였다라는 거죠. 또 독특하게 데일리메일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국가 이름이 많아요. 영국은 당연히 언급됐겠죠. 영국 언론이니까. 근데 영국이 아니라 중국과 호주가 각각 444건을 차지했고요. 러시아가 324건 차지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벌어진 일을 영국의 데일리메일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고? 그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데일리메일 기사 잘 보면 영국 일이 네. 별로 없어요. 러시아와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데일리메일이 보도를 한 거를 우리가 외신이랍시고 인용하고 있는 거죠. 황구시보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데일리메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짜 뉴스라고 범하는 게 많아요. 왜 많냐면 데일리메일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영국에서 어떻게 중국 거기 사건 사고를 알아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일종의 성범죄 같은 거를 주로 그렇죠. 데일리메일이 네, 인용을 하고 엽기적인 사건들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데일리메일과 연관된 관계도를 보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프랑스, 유럽, 일본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식의 출처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데일리메일이 대체 어떤 회사인가? 네. 어떤 언론사길래 이렇게 하는가라고 저희가 이제 잉글리시를 통해서 네. 영국인들과 이제 소통을 해봤는데 라파엘 라시드라는 이제 프리랜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영국에서 가장 선정적인 스토리를 찾으려면 데일리메일을 찾으면 된다. 그걸 잉글리시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Daily Mail is bad. story. sorry. 네. 한국어 굉장히 길었는데 영어 굉장히 짧네요. 네. 영어가 원래 좀 그래요. 네, 영어 그렇습니다. 특성상. 핵심만 딱딱. 네, 이분이 플러스로 말한 게 심지어 잠깐만. 그러면 Daily Mail is bad라고 했는데 그걸 번역해서 이렇게 길게 썼다고? 이거 왜곡 아닙니까 이거 미디어는? sorry. I'm so sorry.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네. 심지어 한국에서 존경할 만한 매체들도 데일리메일을 인용한다는 건 좀 충격적이다. 영국인이 보기에 왜 한국에서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들 네. 권위 있는 언론사들이 왜 데일리메일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일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데일리메일 입장에서 과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영국에서 도는 찌라시 같은 거를 그냥 그 우리나라 주요 매체들이 들고 와서 맞아요. 복붙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라파엘 라시드 표현해 보면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좀 더 이렇게 표현이 좀 독특한데 데일리 메일은 대중을 값싼 미끼에 굶주린 동물처럼 다루는 전문가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가진 선정적인 이야기, 심지어 평범한 이야기들도 헤드라인 덕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에게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사를 클릭하게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뷰징 매체라는 것.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의 어뷰징 매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을 지냈던 다니엘 튜더 전 기자님을 저희가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이분이 네네. 뭐라고 하냐면 사실 데일리메일이 종이신문이랑 온라인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은 저도 이 점이 좀 되게 재밌었는데 종이신문은 보수 언론이래요. 그러니까 엘리트층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논조를 전하는 보수 성향의 언론사인데 온라인은
자극적이래요. 훨씬. 그래서 셀럽과 연예인에 대한 가십 스캔들이 많고, 그래서 종이 신문과 온라인이 되게 분리돼 있고, 온라인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대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인 중에 절반 정도는 영어를 쓸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할 줄 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낚시 기사를 쓴대요. 이야. 그래서 이분이 사이즈가 크네. 데일리메일 온라인 사이트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기사를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데일리메일이 온라인판의 경우는 미국의 지사가 있대요. 미국 기자들을 자기가 이렇게 본 적이 있었나 봐요. 1인당 하루에 기사를 여러 개씩 쓴다. 네.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나라 주요 매체들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란 게,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네. 글로벌 비즈니스를 못할 뿐이지,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국경제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온라인 팀을 별도로 두면서 이 클릭 리뷰라는 기사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거 하겠다고 또 새로 매체도 만들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조선 NS라는 자회사도 만들고. 네. 그래서 그거와 딱 비교해 봤을 때 데일리메일은 결국 영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을 상대로 낚시 기사를 쓰고 어뷰징 기사 쓰는 언론사다라고 온라인 기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결국 전 세계에서 있는 온라인에 화제될 만한 이야기를 그냥 긁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긁어온 기사를 인용해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냥 그 전 세계에 있는 뭐 커뮤니티 막 이런 데 막 뒤지고 다니면서 기사도 써오고, 뭐 연예인 네. SNS 퍼오고, 네. 이 정치적으로는 뭐 보수파 성향이 강하고, 좀 뉴데일리 같은 매체인 거예요. 뉴데일리도 되게 연예인 기사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정준희 교수님 멘트도 제가 땄는데 좀 더 잔인하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한국 기자들이 이름난 외신의 경우에는 내용이 좀 더 어렵고 길다, 기사가. 네. 근데 데일리메일은 짧고 자극적이니까 그리고 외국 정론지들은 주로 로그인을 하게 만들어요. 네네. 또 구독을 하게 하거나. 근데 데일리메일은 그냥 들어가서 바로바로 바이럴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쓰기 좋은 매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데일리메일을 인용하는 것은 일부러 낚시질에 걸리는 거다. 데일리메일의 낚시질에 우리 언론이 일부러 걸리고 있는 거다. 이 농간에 노란하고 동참하고 있다라고 정준희 교수께서 이제 일가를 하셨습니다. 아, 역시 시게 말씀하시는 네. 정준희 교수님인데, 그래서 뭐 저희 데일리메일 같은 거를 막 이제 지금 베껴 쓰고 막 그러는데, 좀 뭐랄까요, 그렇게 베껴 쓰고 받아 쓰다 보니 좀 논란이 됐던 기사들도 있잖아요. 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런 이슈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기사만 봐도 그래요. 뭐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무서운 부부, 남편은 딸 성폭행, 살해 아내는 경찰에 속이려 생존 위장. 아이고. 2분간 적나라한 신음소리, 여기자 인터뷰에 덴마크 발칵. 아이고. 성인용품점 털려던 강도, 점원이 휘두른 성인용품 맞고 주랭랑. 뉴스원과 네. 서울신문과 조선일보 기사인데,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 네. 썼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제목에 영국이란 말이나 외국이란 말이 아예 안 들어가요. 심지어 이거 하나는 덴마크 사례이기도 한데, 제목만 보면 한국 사례처럼 보니까 눌러보게 돼요. 눌러보고 나니까 에이씨 우리나라 아니네 이렇게 만들고, 또 엄청 자극적인 기사들이 있죠. 네.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는 사실 일상적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기사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데일리메일 관련된 인용 기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이 방역이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데, 데일리메일의 기사가 쏟아지다 보니까 좋은 기사들이 데일리메일 기사에 묻히고, 또 일부 데일리메일 기사가 방역에 저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극적이니까. 맞아요. 네, 사람들 눈길을 확 끄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데일리메일 인용 기사 중에서 코로나가 들어간 기사가 2,480건이더라고요. 네. 데일리메일이 어떤 코로나 기사를 썼느냐, 이걸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널린 시신, 들깨들 먹이가 됐다. 코로나 지옥 인도 처참. 아이고. 이라는 제목의 끔찍한 게 보도네요. 네,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시신이 강가에 널브러져 있고, 네. 개가 이 시신을 이제 물어뜯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요. 아이고.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은 모자이크를 살짝 했어요. 근데 모자이크 특성은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살짝 하면 오히려 더 호기심이 생기죠. 그렇다고 그런가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를 조금만 하니까 오히려 더 그 자극적인 면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뭐랄까요, 더 궁금하게 만들고, 정작 시신을 훼손하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모자이크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던 네. 그런 모습도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혹시 괜찮다면 그 연소적 관람불가 드립은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하시고 싶은데. 네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시죠. 네. I'm so sorry. 어쨌든. 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 시민들이 이렇게 시신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강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또 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강물을 먹는데 우려가 나온다.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이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네. 이 기사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도는 원래부터 시신이 강가에 방치된 문제가 옛날부터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아,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네, 원래부터. 뭐 코로나 이후로 시신자가 더 늘었겠지만. 네. 네. 그게 문제라서 이게 코로나랑 일단 연관 짓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제 코로나로 인한 현상은 아니라. 이분들이 확진자인지도 몰라요. 시체예요. 근데 이거를 코로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코로나19가 물로 옮지는 않아요. 네. 그 시신이 그 코로나 확진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이 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보도가 방역 관련된 보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걸 부추기고 네, 과도한 공포를 부추기는 면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데일리메일 관련해서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제목만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코로나 별거 아니야. 마트 곳곳에 혀로 핥은 여자 충격. 아이. 이거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 기사거리입니까 이게? 코로나 지하철에서 쓰러지더니 발작. 돈 없는 20대 철창행.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 네, 이게 뉴스거리도 아니고 그 네. 나라에 있었던 그냥 가십거리를 모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원 기사. 런던 사람 30% 코로나 걸렸다. 라는 게 제목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런 리가 주장이에요. 그런 리가 있나? 네. 근데 이 기사가 고민했나 봐요. 제목에 데일리메일이라고 써놨어요. 아,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데일리메일. 아니 그 인용을 하지 말지. 네, 잘 모르면. 이렇게 좀 하는 거 말도 안 되고 한국 학교 안 갈래. 영국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는 코로나 가짜 양성 판정 받는 방법. 이런 거 판정받는 방법 이런 거를 홍보해주면 안 되죠 언론에.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방역을 좀 잘못된 방역이 뭐랄까요 이런 거를 혼선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기도 했었고 데일리 메일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데일리 메일만 문제인 건 아니죠. 네네. 영국의 데일리 스타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데일리 스타. 네, 데일리 메일과 아, 상관이 저는 데일리 없는데. 계열이 문제군요. 네. 어느 나라 데일리? 네, 영국 데일리 네. 계열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데일리. 답변하지 어쨌든, 않겠습니다. 네. 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인용 보도했던 건데 태권도 전 챔피언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후 다리 절단 붙더니 이거. 다리 폭발. 다리 폭발. 네. 네. 이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조선일보 태세전환 편 때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뭐야? 편집 이렇게. 네. 네. 용서는 바빠. 그런 거 시키지 마.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때 이재갑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이 다리가 폭발이란 말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죠. 네, 이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백신이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런 거를 외국 기사까지 끌어다 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상당히 개탄스럽다라고 이제 라디오에서 밝힐 정도의 문제 기사는 데일리 스타에서 네, 이제 네. 만들어진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일리메일 기사가 당연히 외국의 사례를 그냥 가져오고 재밌는 걸 끌어오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대만 출신의 한 프리랜서 기자님한테 관련해서 멘트를 좀 부탁했는데 네. 이분이 영국 언론 쪽에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에도 기자들이 데일리메일을 많이 받아 쓴다. 그래서 자기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 대만 후배들한테. 네. 데일리메일 기사를 인용할 거면 무조건 팩트체크해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후배들한테 저걸 강조한다고 팩트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 네. 그리고 쓰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데일리메일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벌이고 이제 이런 게 한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기자들도 이런 거를 뭐 그 받아 쓰고 베껴 쓰고 하면은 네. 뭐 문제가 없다는 거 모르지 않을 텐데 상식적으로 이거 왜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트래픽, 그러니까 조회수로 인한 수익. 결국 데일리메일과 같은 목표인 거죠. 데일리메일 기사로 인해서 얻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요 관련해서 제가 기자들 7명 정도를 저희 동료 기자 조준혁, 박세현 두 기자가 기자들을 열심히 멘트를 네네. 받았습니다. 영국인들도 받고 기자들도 받고 영국인들한테도 받고 네. 그 기자들한테도 받고 너는 뭐 했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덧 7년 차가 됐습니다, 선배. 아 진짜? 네, 제가 어느덧 딱딱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하자 화이팅. 이야. 저는 격려, 네네. 기사 작성, 네, 데이터 분석 담당. 예, 아침에 그냥 일찍 와가지고 아침 신문 속과 먹이 내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저희
이제 막내일 때가 없고 제가 어느덧 7년 차로서 네네. 두 명의 기자들에게 이걸 좀 해주라 얘들아. 든든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이 기자들보다 공헌도가 떨어지지만 네. 어쨌건 기사를 쓴 건 나니까. 네, 편집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얘 이름 빼라고. 이거 쓴 건 바이라인에서 이름 빼라고. 종합하고 쓴 건 저고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하고. 그랬군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딱 열심히 멘트 받는. 열심히 이제 그 후배들이 이제 경작해 오면 이제 수학해서 이제 먹는 거는 싹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인생이지 뭐. 맞습니다. 어느덧 7년 차가 넘어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기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고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기자가 이슈가 될 만한 회의 토픽을 찾는 거는 매일 하는 업무다. 아이고. 데일리메일만 보는 건 아니고 이슈가 반응이 잘 나올 것 같은 게 있으면 특이한 사안 위주로 살펴본다. 네. 뭐 이런 흐름이 있고요. 또 다른 기자는 이제 누가 이런 기사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말을 해?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취재원 멘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감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해석한 어투는 해석한 어투는 누가 쓰고 싶어서 쓰겠습니까? 본인들도 쓰기 싫다. 어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쓰는 기자가 어디 있냐? 네.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래요. 누가 쓰고 싶겠습니까? 우리 회사 대표부터 자극적인 기사에 관심을 갖고 전면에 내서 쓰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또 이제 한국의 유명 경제지 닷컴사의 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트래픽과 클릭 경쟁이 나은 페이다. 오죽하면 요즘 기사 제목에 코너 이름 같이 붙이잖아요. 네네. 뭐 해외 토픽, 뭐 글로벌, 뭐 이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예 해외 관련된 코너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게 보면 데일리메일 인용하는 기사인데 마치 새로운 코너인 것 마냥 정례화를 시킨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 다른 경제지 닷컴사의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사에서 데일리메일을 인용해서 기사 썼는데 조회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경영진선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대요. 야, 인용해 쓰라고. 저거다. 따라 쓰자. 이렇게 쓰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1, 2년 동안 네이버가 재작년부터 그 조회수에 기반한 광고 수익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처럼. 네. 조장한 거지 뭐 이게. 그러면서 점점 데일리메일 인용 기사가 늘었네요. 재밌는 게 영국의 양대 그 황색 언론이 데일리메일과 더선이 있습니다. 더선과 데일리메일은 인용 보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요. 시간이 흐를수록. 근데 영국에 있는 다른 언론사들, 가디언이나 텔레그래프나 인디펜던트는 인용하는 그 시기를 3년 동안 모아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많다 적었다, 많다 적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데일리메일과 더선은 계속 인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언론사가 중요한 기사를 많이 써서가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데일리메일이란 출처 자체가 일종의 방어막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짜뉴스가 아닌데 데일리메일 보도인데 그래서 팩트체크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사평가에 트래픽을 반영하는 언론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파이널 뉴스도 실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파이낸셜 뉴스도 그렇지만 다른 언론사들, 생각보다 큰 언론사들도 기자들의 기사 조회수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한국경제, 한경닷컴의 어떤 기자가 자기가 트래픽이 엄청 잘 나와서 상 받았다고 사내에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그게 미디어오늘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그거를 취재를 하는 바람에 그 게시글을 지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조선일보의 이제 트래픽 만드는 이번에 만들어진 회사도 스카웃된 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근데 생각보다 큰 언론사에서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자들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인사고과의 중요한 지표가 트래픽이다 보니까 당직을 서는 날 그러니까 당직은 주말에 기자가 출근해서 그 기자가 이제 다른 기자들 목까지 기사를 많이 쓰는 날이거든요. 당직을 서는 날 더더욱 클릭이 잘 되는 데일리메일을 찾아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종합일간지, 되게 유명한 종합일간지 한 기자도 이게 인사평가에 트래픽이 반영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불만이 있지만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놈의 트래픽 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이 회사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도 참 트래픽 압박이 참 많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아니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언론계에서 뭐만 있으면은 뭐 언론 탄압이다, 뭐 언론 자유 침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언론사의 그런 신뢰도를 누가 깎고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건 뭐 거의 기자들이 지금 기레기 소리 들으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자꾸 그걸 유발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네이버는 또 왜 정책을 또 이렇게 트래픽대로 광고료로 또 배분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건 본인들이 막 그 대형마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그 자영업자들 다 입점하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불량식품 팔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자영업자분들 힘드시면 연합뉴스에서 도와준다고 네. 합니다. 연합뉴스가 좋은 취지를 갖고 하고 네.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그 가짜 뉴스 또 확인할 수 없는 뉴스 이런 뉴스들을 이제 외신이라는 이름으로 베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떠신가요? 이게 취재를 하면서 보시면. 제가 취재 경향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이제 데일리 메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게 하나의 단면이잖아요. 네. 이게 데일리 메일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 대한 인용 보도도 되게 자극적인 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매체를 인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근에 포털에 랭킹까지 올라갔던 기사 중에서 언론이 되게 많이 썼는데 네. 그 가나에서 인육 케밥을 판매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언론에 딱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이게 세계일보, MBN,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등 기자들이 썼는데 이게 저도 팩트체크를 했었지만 이게 사실과 달라요. 가나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모친 살해 사건 사진을 네. 마치 인육 케밥을 하기 위한 그런 사진으로 이제 왜곡했던 건데 문제가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인용한 해외 매체, 아프리카 매체 이름이 뭐냐면 카스탄틴틴, 리디미스, 오페라 뉴스 이런 매체들이 이 매체들은 언론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매체들, 이 세 개 매체를 한국 언론이 그동안 포털 검색을 해보면 인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매체예요. 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검증 안 된. 가짜뉴스나 가십거리만 올리는 매체가 있겠죠.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도 인사이트가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 그런 매체가 무슨 매체인지도 모르고 이제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들어본 언론사를 인용했지만 이제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것까지 마구잡이로 인용하면서 네. 가짜뉴스 확산을 퍼뜨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발견한 게 비슷하게 인육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럽 속에서는 좀 많은데 2015년에 나이지리아 인용 레스토랑이 적발됐다. 인육 레스토랑? 네, 이 기사가 데일리메일발로 국내에 보도됩니다. 네네. 이거 오보예요. 오보였는데 심지어 이때 BBC의 자회사에서도 이거를 오보를 냈다가 삭제를 했어요. 사과하고. 네네. 근데 데일리메일은 사과를 안 했겠죠. 계속 이어가는데 문제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기사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에. 인육 팔다 걸린 호텔 강제 폐쇄 사람 고기였다니 아시아경제. 사람 고기 팔다 걸린 호텔 식당 충격 주민은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스포츠 경향. 네네. 헤럴드 경제, 국민일보 이 언론사들이 다 6년 전에 이미 오보로 밝혀진 데일리메일 오보를 아직도 포털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파악 못했을 뿐이지 이런 식의 거짓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언론이 가짜뉴스의 좀 대척점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트래픽을 위해서 우리 네.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런 매체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매체가 그러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포털이 있을 것 이 같습니다. 환경을 방조하고 있고 네.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데일리 메일을 그 기준으로 좀 삼아서 좀 한국 사회의 이 언론의 현상들을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고 또 네.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이 이제 지구 반대편 강도 성범죄 뉴스같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포털에서 미디어 오늘 데일리 메일 이렇게 치시면 네. 데일리 메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금준경 기자랑 오늘 뭐 언론 한국 언론의 좀 문제, 좀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물오물오물. 아이, 이거 끝날 땐 이거.